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거,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 얘기를 거론하는 것을 그냥 그 아마추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 관한 문제도 아마추어답게 하셔야죠. 과거 시대에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그렇게 이제 유착하고 이렇게 했던 동안에 결국 언론도 못 가지고 권력도 못 가진 보통 사람들만 억압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세계적 경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개선 같은 것도 좀 지지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윈윈한다 하죠. 이런 정책을 함께 할 수 있게 힘을 좀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맨 처음 그 구속된 학생들을 변론하면서 소위 민주화 운동에 한 다리를 걸치게 됐습니다. 그 학생들이 왜 잡혀왔냐 물어보니까 광주 학살의 진상을 부산 시민들에게 전파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가장 큰 죄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광주는 우리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 3당 합당이라는 것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연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지역적 대결 구도를 만들고 그것이 또한 고립화의 구도를 만들고 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수습할 수 없는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그런 것도 하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해왔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광주 5월 항쟁 그 당시에 핵심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자유와 정의와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 함께 표현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잠겨 있었던 또 하나의 항쟁의 이유, 소외와 차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지역으로만 중심으로 놓고 보면 소외와 차별이지만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분열과 대립입니다. 분열된 그 정치 구조를 가지고 서로 불신하고 증오를 부추기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 하는 이와 같은 대단히 소모적이고도 파괴적인 그런 정치 구조의 문제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의와 민주주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참여정부 한 기간 동안에 반드시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꼭 좀 극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 그런 그 목표에 대해서 광주 전남의 많은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신뢰했기 때문에 2002년 3월 16일 이 광주에서 제가 가장 높은 저희 그 당내 경선에서 1위를 하게 해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게 부여해 준 커다란 한 시대의 책임과 사명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차별과 소외, 그 대립과 갈등, 불신과 증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 이것이 제게 주어진 큰 책무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 사건 관련해서 잘 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대통령께서는 워낙 일관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 혼자만의 그런 결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주위에 친인척이라든지, 거론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최근에 형님에 대한 어떤 해프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위에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의 형님이 어수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령이 없어서 기자들 왔을 때 요령껏 매끄럽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 바보처럼 형님한테 미안하게 된 일은 어떻든 어수룩하게 대답했다가 해프닝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형님 얘기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그 낯을 깎으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시렵니까? 과거에 옛날에 그 모 언론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80학번쯤으로 보면 될 그렇습니까? 겁니다. 예. 저는 83학번이라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그러면 동기생이 대통령이 되셨구나. 이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얘기가 있더라도, 아까 다른 검사님 지적했듯이 아마추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면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더 우회적으로 하겠지요.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거,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 얘기를 거론하는 것을 그냥 그 아마추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아마추어답게, 검찰에 관한 문제도 아마추어답게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인사권의 보장입니다. 그리고 미점령 후에 실제로 일본 검찰에 대해서 신망받는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사권이 보장이 됐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데 바로 그 점에서 검찰의 수사권 견제가 안 되고 너무 비대해지고 권력 남용이 돼서 인사권이 다시 법무부로 환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보충해서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의견을 주셔야 합니다. 차라리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인지. 토론이 제 생각보다 훨씬 좋게 말하면 열띠게 됐고 나쁘게 말하면은 좀 격앙되게 됐는데, 아까 우리 박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통령님이나 장관님 많이 서운하시죠? 서운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고 인사를 하겠다는데 지금 갈 길을 막으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가 이번 인사를 뭐 미루라. 이번 인사권은 당연히 대통령님한테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젊은 여자 장관 싫다. 우리가 모셔온 30년 모셔온 김모 총장님 우리는 옹립하겠다.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제가 국민들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희 평검사들도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감정적인 말도 섞이고 있는데, 저희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은 어려우시더라도 그 인사 재청권 문제도 예를 들어서 재청권 힘드시면은 한 2배수 추천권을 보장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그건 제 건입니다. 불행한 과거가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이런 갈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가면 다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신뢰해 주십시오. 저도 그저 쉽게, 그저 적당하게 정치해오지 않았고, 또 이번 대통령 되고 나서도 그저 쉽고 편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금실 장관,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불안에 뜨는 전화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좀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저도 쉽게 법무부든 정부든 또 어디든 개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비장한 결심으로 이 상황을 지금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검찰 지도부, 지휘부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인사를 중단시키면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의 상층부들이 인사가 유예되고 그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분들도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한다는 분들입니다. 인사든 뭐든 개혁이든 뭐든 다 무산시킬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제 인사를 중단시키려고 합니까?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제가 당부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번 한 번, 전 처음 제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한번 믿고 갑시다. 전 국민이 저를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전 국민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저를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대통령으로 선택해 준 사람입니다. 한번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제도,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 주어진 법적 권한이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오늘 그냥 언론인들 만났으니까 그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 노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혹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인연이 있죠.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무진장 박해를 받았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함직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과거의 감정에 얽매여서 오랫동안 무슨 적대 관계를 가지고 그런 일은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뒤가 없습니다. 꼭 해야 될 일만 챙기는 것이지 감정적 뒤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이 왜 있냐면 결국 그렇습니다. 과거 시대에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그렇게 이제 유착하고 이렇게 했던 동안에 결국 언론도 못 가지고 권력도 못 가진 보통 사람들만 억압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구박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언제나 담담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따질 거 있으면 따져가면서 서로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특별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각 지역 언론에 관해서 따로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소위 지역 발전의 전략은 지역의 대학과 지역의 언론 아니면 내놓을 곳이 없습니다. 소위 역량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언론에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지역의 언론이 그 지역의 발전 전망 또 전략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전달해서 그 지역 발전을 앞장서 좀 주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그런 점에서 한 단계 높은 방향으로 좀 가서 제가 하여튼 호남과 함께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정책하는 사람한테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지역 방송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요. 저는 지역의 다양성 그리고 이제 다양성 가운데 피어나는 창의성 이런 것이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방송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북돋우는 그런 우리 사회 미천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어떤 정책을 할 때 다 금방 무슨 효과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정책 하나가 효과를 낼 때까지는 뭐 5년, 10년 또 그 이상 걸리는 정책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70년대 초부터 6대 도시의 과밀이 문제되기 시작했는데, 집중이 문제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정책은 시간이 이제 아주 오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한을 나누어 주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 생활에는 피부로 와서 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시, 도, 군, 구청으로 이렇게 넘겨가면 그게 금방 우리 국민들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거의 느낌이 없습니다. 실제로 권한이 이동됨으로써 일하는 방법은 많이 달라지지만 그 권한이 실제로 이동된 여부를 우리 국민들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골프장 하나 허가 내려면은 중앙정부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이미 그것이 시도로 넘어간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중앙정부가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 분권이라는 것은 금방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참여정부 와서 시행한 새로 만든 여러 가지 정책, 특히 균형 발전과 분권, 이 정책은 아주 획기적이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성과가 날 것입니다. 지방도 좀 살게 하자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했던 어떤 그 정책보다 아주 저는 획기적인 정책이고 과감하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는 역시 또 수도권으로서는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이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지역이 서로 힘을 좀 모아주셔서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한 수도권 주민들에 대해서 설득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수도권 이 자체도 또 세계적인 경쟁을 위해서 할 일은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인 약간의 그 규제 개선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규제 개선이라는 것이 혁신도시 하나보다 작은 건데 그러나 그것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 그렇게 해야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수도권의 또 반대도 상당히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국민들은 균형 발전 정책을 좀 지지를 하시고 또 지방 국민들은 또 수도권의 어떤 세계적 경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개선 같은 것 좀 지지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윈윈 한다 하죠. 뭐 이런 정책을 함께 할 수 있게 힘을 좀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꿈은 균형 발전입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 전략을 내놔야 됩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답은 문화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사업으로 광주 전남에 우리가 한번 한다면 문화 사업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난번 작년 연말에 제가 문화수도 공약을 했습니다. 21세기 우리 한국이 뭘 먹고 살 거냐? IT, BT, NT, CT
전부 T자 돌림의 그 형제가 6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문화 테크놀로지도 하나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음악 시장이 337억 달러입니다. 앞으로 어느 쪽이 더 크게 성장할 거냐? 양쪽 다 성장하겠지만 문화산업 분야의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욕심나지 않습니까? 이 시장을 우리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먹자. 우수한 예술적 창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나라가 승리하고 그 사람이 많은 도시가 승리하는 시대로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도 좀 될 겁니다. 그렇게 문화산업의 토대로서 역할도 할 것이다. 광주 도시가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아주 자랑스러운 문화도시가 되고 거기에 문화산업까지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런 도시가 된다. 이렇게 되면 광주에 그렇게 밀집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일원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들의 문화와 산업이 골고루 퍼져서 그렇게 함께 누리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칭에 관해서 문화수도로 하자고 제가 공약했습니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자꾸 깎습니다. 그냥 문화중심 도시로 가십시다. 근데 대신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조금 기반은 커졌습니다. 한국의 문화중심 도시가 아니라 아시아의 문화중심 도시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시아의 문화수도로 하면 되지 않소? 했더니 그건 다음 대통령이 공약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그 간판이 크면 실속이 없다고, 그래서 실속을 채우겠다고 자꾸 우깁니다. 그런데 이 이름 붙이는 것은 장관 소관이 아니고 제 소관입니다. 문화수도로 합시다. 정말 세계 인류의 문화도시로 만듭시다. 그래서 목표는 아시아의 문화수도로 간다. 그렇게 하는데 이 계획서, 보고서 이것은 제가 쓰질 못하고 장관이 쓰니까 앞으로 중심도시로 계속 좀 가지만 광주에서 슬금슬금 문화수도로 쓰십시오. 쓰시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우리 정부의 보고서에도 문화수도 프로젝트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임기가 불과 5년밖에 안 되지만 참 짧은 세월이지만 계획을 세우고 시동을 걸어서 출발시키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광주 전남이 뭔가 한번 자신 있게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신명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출발시키는데 제가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쟁하라고 했지만 광주 전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점이 많습니다. 이 점은 경쟁의 과정에서도 항상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합니다. 좀 소외되고 낙후된 곳에 좀 더 많은 가산점을 우리는 붙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평가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점심시간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만 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광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광주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